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페이지 149페이지인가요? 양도소득세 할 차례죠? 네. 페이지 158페이지죠? 자, 양도소득세. 자, 오늘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머니는 왜 안 오셨어? 일이 있었어. 그 세무조사가 있어가지고 세무공무원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평택을 지나 있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다가 어느 순간 천안 근처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양도소득세.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과세 요건이 있죠. 과세 요건이 뭐가 있죠?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뭐가 있다? 부가와 징수. 이것을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소득세 배우고 있죠. 소득세 과세 대상은 개인의 소득인데 그 개인의 소득은 크게 무슨 소득이 있어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여기까지 배우셨죠? 그래서 종합소득은 크게 뭐가 있다? 2배사 근영기라고 해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2배사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배사 근영기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배울 것은 뭘 배울 거다? 양도소득을 배울 거라. 자, 이 양도소득에서 뭐 처음 공부하시거나 지금까지 공부를 복습을 안 하셨어도 이 부분부터는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부터는 좀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뭐 영화 얘기인데 예전에 활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활? 기억나십니까? 박해일 나오고 했던 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병자호라는 얘기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박해일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할 때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라서 포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해야 될 부분이 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그래서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고 어렵다고 근심만 하지 말고 반드시 한번 정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긴 하니까 좀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자, 양도소득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내는 세금이다?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래요. 자, 부동산 팔면 양도세 내죠. 차를 팔면요? 예? 안 냅니까? 주식을 팔면요? 네요? 우리는 안 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경험에 의해서 양도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맞죠? 그래서 분명히 법에서 정해준 자산을 팔았을 때 뭐가 된다? 양도세 대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크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무엇과 뭐를 말해요? 토지와 건물을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대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자, 용익물권이라고 했을 때 자, 용익물권 뭐가 있죠? 지지전이라고 했죠. 지지전인데 뭐가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죠. 자, 이런 용익물권에 있어서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은 무슨 소득이라고 했죠? 자, 전세권의 대여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전전세라고 했죠. 이런 전전세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죠. 여러분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는 편견은 버리라고 했죠. 우선 소득을 구분할 때는 먼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으로 이루어져. 매매업자예요, 매매업자. 매매업자가 이루어지는 소득은 무슨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지. 맞죠?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적이지 않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일 때 내는 세금이 무슨 소득이에요? 양도소득세인 거예요. 여러분들 대금업자, 고리 대금업자가 받는 이자는 무슨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에요. 대금업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이자 소득은 무슨 소득이에요? 이자 소득이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기본적으로 어떤 소득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이건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 이자, 기타 또는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 부동산을 팔고 내는 세금은 무슨 소득이다? 양도소득이야.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전세권에 대여, 전세권을 대여한다는 건 전전세인데 이런 전전세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도 무슨 소득이라고요? 사업소득이죠. 하지만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상권의 최단 설정 기간이 일반적으로 몇 년? 30년이기 때문에 이런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여로 인한 소득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소득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득은 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은 부동산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동산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 대여는 무슨 소득으로 보겠다?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이런 용익물권을 양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전세권과 지상권은 무슨 소득이지만 양도소득이지만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지역권의 본질적인 성격인 부종성에 기하는데 자, 지역권의 부종성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선생님, 지역권의 부종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별개의 권리로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부동산과 별개로서 권리가 양도가 될 수 있지만 지역권은 부동산과 별개의 권리로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권은 양도세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셨죠? 따라서 양도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전세권과 지상권만이지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당연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 중요하다기보다는 전세권, 지상권은 양도세 대상인데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듯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전세권이 양도가 가능하고 전세권 이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전세권에 대해서 실제로 양도세를 내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양도소득세고요. 결국 전세권이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소득이 있어야지 세금을 내릴 텐데 소득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또 그것이 포착하기도 어렵거니와 포착이 된다 할지라도 가세상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권, 지상권이 양도세 대상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세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부동산 임차권이 있는데 자, 이런 부동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대상이 되지도 않거니와 혹 양도가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권리일 뿐이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셨죠? 하지만 이런 부동산 임차권이 물권화된다고 하는데 물권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일 때는 뭐의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등기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고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등기된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얘가 나오겠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일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등기된이라는 단어 수식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지금 페이지 158페이지 하고 있네요. 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니까 뭐 아파트 당첨권 등 뭐 주택 상환, 토지 상환 채권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주택 청약 통장 이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자, 주택 청약 통장 거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불법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거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프리미엄 받고 주고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적발되었을 때 과세할 수 있나요? 응? 벌금이 나와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뭐예요?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그렇죠? 그럼 이 뇌물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할 수 있나요? 뇌물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가 확정이 되면 아마 그 금액으로 확정이 되면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일 겁니다. 근데 좀 가십거리로 그 뇌물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대신에 그것이 추징이 되거나 추징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금액은 소득에서 다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게 불법 소득이건 불법 소득이 아니건 간에 소득으로 열거된 것이라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청약 통장이 걸렸을 때 이거는 불법적인 거래이지만 그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뭐가 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세금도 세금대로 내야 되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건 다음에 열거된 것만이 아니고, 아셨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어떤 형태이든 간에 다 뭐가 될 수 있다? 양도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과세 대상하고 있어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뭐예요?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때 낸 세금이래요. 열거된 자산의 종류가 뭐가 있대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크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타 자산 있죠? 자, 기타 자산 뭐가 있어요? 기타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권인데 이런 영업권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권리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시고 중개사 사무실을 개소하려고 한다 보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권리금 문제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보증금이야 깔고 앉아있다고 손치더라도 이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참 큰 문제일 텐데 이런 권리금을 주고 권리금을 사고 팔면 이 권리금에 대해서도 세금 있다 없다? 예? 원칙적으로는 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리금을 사고 팔 때 서로 암묵적으로 회계 처리 또는 세무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을 뿐이지 권리금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 같은 것도 인수하잖아요. 병원도 양수하는데 이 병원의 권리금이 보통 몇 억이 넘어갑니다. 최소 1억이고 또는 2, 3억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권리금을 사는 그 의사 입장에서는 그걸 비용 처리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내가 비용 처리하게 된다. 내 지출이니까 비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내 비용이라면 상대방은 뭐겠어요? 수익이겠죠. 아셨죠? 따라서 이런 권리금도 영업금도 원칙적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돼요. 이 기타 소득이란 어떤 소득이에요? 종합소득. 종합소득이 뭐가 있었어요? 이배사 근년기 있었잖아요. 아셨죠?
그 종합소득 중에서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엇과 함께 양도하는 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큼은 이거 무슨 대상이 된다고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언제 그러냐면 여러분들 수용이 되면 그래요. 여러분들 수용이 되면 보상의 명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용이 되면 그래서 수용이 되면 보상 명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 보상이고 또 하나는 건물 보상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영업권 보상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개발된다 그러면 우르르르 달려가가지고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왜? 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영업권 보상에 대한 보상이라도 조금 더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즉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용이 되면 수용은 법률 규정이긴 하지만 양도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100원 주고 샀던 거 지금 300원이 수용당했어. 그럼 얼마 양도차익이 생겨요? 200원이 양도차익이 생기니까 이런 수용 등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토지 등의 수용은 양도세를 내지만 영업권의 수용은 이거는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면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납세자는 이원화된 납세금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용 등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셨죠? 그럴 땐 무슨 세금 내라? 양도소득세로서 단일화된 납세금을 져라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라고 했을 때 요거 두 번째 시험 나오면 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일 땐 뭐가 필요하고요? 등기된 이라는 수식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의 양도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된다는 거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등 콘도 회원권 등 뭐가 있습니까?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있겠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은 상장인지 비상장인지에 따라서 대주주가 있고 소액주주가 있는데 대주주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불구하고 과세가 됩니다. 소액주주도 과세가 돼요. 아셨죠? 다만 상장 주식의 소액 주주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주식도 원칙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건데 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고 있지 않는가 봤더니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주주라면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안 앉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장법인의 대주주라면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데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큼은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때 혹시 과세가 되더라도 세율은 몇 프로예요? 세율은 10% 또는 20%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이 세제상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주식이 세테크상 유리하나요?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세율은 원칙적으로 몇 프로죠? 양도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몇 프로예요? 6에서 40%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6에서 40%가 상대적으로 비쌉니까? 10% 또는 20%가 더 비쌉니까? 상대적으로. 6에서 40%에 대한 세금이 훨씬 더 비싼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셨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자, 분명히 주식이 세금으로 보면 더 유리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냐면 아니 왜 부동산을 사고 파로 바보같이 응? 이게 뭐냐면 최순실이가 왜 미르재단 법인이나 또는 K스포츠 대단을 통해서 왜 행사를 합니까? 지가 직접 나서서 행사하지. 왜? 법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막이 있으면 맞죠? 자기가 뒤에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식은 뭘로 보지 않고 주식으로 보지 않고 무슨 자산으로 보고 있다? 기타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니 바보같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보유하면 재산세,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부동산은 법인이 보유 있게 하고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를 하면 주식을 사고 팔면 실질적인 지배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될 수 있다? 세금은 세금대로 적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따라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은 뭘로 보지 않고 주식으로 보지 않고 기타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게 뭐가 달라지냐면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기타 자산에 해당되면 뭐가 달라진다? 6에서 40%인 즉 부동산과 유사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 되면 소액주주에 관계없이 무슨 자산으로 본다? 기타 자산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결국 이렇게 양도세 대상 자산을 구분하는 이유는 대상 자산에 적용되는 무엇의 차이가 있다? 세율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 정도 키우시면 되겠다.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 여러분들 열거된 자산의 종류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열거된 자산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이 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다라는 거. 자, 이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6에서 40%지만 예외적으로 미등기라고 한다면 몇 프로다? 70%. 1년 미만 보유했어요? 50%고요. 2년 미만 보유했어요? 40%입니다. 그래서 최소 이 양도세 세율 이 정도의 개념만큼은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식을 주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은 뭐로 구분하고 있다? 기타 자산으로 구분함으로써 6에서 40%인데 이 기타 자산이 행되면 등기 불문이에요. 등기 불문, 보유기간 불문입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양도예요. 양도. 자, 양도란 뭐죠, 여러분들? 민법에서 양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 이전이에요? 권리 이전? 예? 유상 이전? 아닌데. 민법에서 말하는 양도라 하면 뭐를 조건으로 하죠? 등기를 조건으로.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일 텐데 이런 권리 변동은 뭐가 된다? 등기를 조건을 합니다. 맞죠? 대신에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법에서는 증여도 하나의 뭐다? 양도입니다. 아셨죠? 민법에서 양도는 유상이전, 매매거래만을 양도를 하는 게 아니고 증여계약도 하나의 뭐가 된다? 양도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이에 비해서 우리 지금 배우려고 하는 세법에서의 양도는 민법의 양도와 다른데 첫 번째 무슨 이전이 되냐면 사실상 이전이어야 돼요. 무슨 이전이요? 사실상 이전이어야 돼요. 사실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필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불요하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무슨 이전이어야 돼요? 유상 이전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유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유상이라고 하는 거. 유상이란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으면 유상이잖아요. 맞죠? 그 반대 급부가 금전인 것을 매매라 하고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 하잖아요. 그럼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나요? 내요? 무슨 세금 내죠?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뿐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무슨 이전해야 된다? 유상 이전해야 된다. 자, 사실상 이전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실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데 을은 뭐 하지 않고 있다가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걸 누구한테 양도한다? 병한테 양도하는데 병의 이름으로 등기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만약에 여기서 100원에 양도해서 300원에 양도한다면 자, 이 사람의 을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할 수 있어 없어요? 이런 미등기 양도에서 과세할 수? 있지. 예. 그렇지. 300원에서 200원 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아까 미등기 양도에 대한 세율이 70%였다고 했었잖아요. 오케이? 자, 왜? 무슨 이전에 대해서 과세한다? 사실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 을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미등기니까? 안 걸려서. 걸리면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사실상 취득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등기하지 않고 처분했기 때문에 자, 유상취득이니까 100원의 취득이죠? 100원의 취득에 대해서 세율은 몇 프로겠어요? 에이, 4%지. 유상취득에 대한 4%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예요? 4원이겠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대신에 뭐가 나와요? 가산세라고 해서 너가 내야 될 4원에 몇 프로 더 내라? 중과산세 80% 더 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중과산세 80% 있었어요. 왜 저만 기억하지? 네? 취득세, 가산세 할 때 중가산세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고 처분하면 몇 프로다? 80% 중가산세 냈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맞죠? 하지만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제외하되 회원권 등은 또 제외해라. 그래서 제외한다에 제외한다 이런 말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제외한다에 제외한다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게 중과산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나고 꼭 짜투리가 기억이 나네 이게. 이렇게. 기억나시죠? 예. 그때 중과산세가 몇 프로예요? 80%고요. 가산세 세율이 80%고 미등기 양도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70%다라는 거예요. 좀 헷갈립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가 세법에서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뭐라고요? 세법에서 양도가 되는 요건은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면 양도로 보는 경우입니다. 자, 양도로 보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란 하나의 권리 변동이죠. 근데 권리 변동 중에서도 무슨 이전이다? 유상 이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상 이전은 권리 변동 중 유상 이전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겠고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 이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은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가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뭐가 있어요? 공매, 경매, 수용이 있죠. 여러분들 세금 못 내서 또는 돈을 못 갚아서 공매, 경매 처분 당합니다. 맞죠? 그럼 양도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가 받는 돈이 하나도 없어. 양도세 내야 돼? 말아야 돼? 예? 받는 돈이 없으니까 안 내도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제 채무가 15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취득가액이
50원이었는데 채무가 150원의 경매가 됨에 따라서 이게 낙찰이 뭐 한 120원의 낙찰이 됐어요. 맞죠? 그러면 양도 차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양도 차익이 생겨요? 70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주 입장에서 자기가 받아가는 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먼저 채무에 충당됐을 뿐이지. 자기가 받아가는 돈은 없어도 뭐는 있다? 양도 차익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날 저런 날 있듯이 공매 경매 처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양도세 신고하셔야 돼요. 아셨죠? 공매 경매의 경우에도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 금액과 내가 처분된 금액의 차이잖아요. 내가 수중에 돈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공매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매매 당연히 유상 이전이죠. 교환 당연히 유상 이전이죠. 교환은 양도다? 아유, 이런 문제 나오면 말도 안 되는 문제지. 교환은 당연히 양도죠. 맞죠? 자, 그러면 교환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보세요. A 토지하고 B 건물이 상호 교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교환의 경우에는 유상 이전이긴 한데, 누구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쌍방에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 그러면 누구한테 과세한다?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A 토지도 100원이요, B 건물도 100원이라면 이 100원끼리 교환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양도 차익이 있지. 그렇지. 양도 차익이란 취득가액하고의 차이잖아요. 얘는 30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 얘는 50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아닌 거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맞죠? 이해하시고요. 자, 현물 출자예요. 여러분들 현물 출자는 내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게 출자를 하죠. 대신에 법인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주식이라는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현물 출자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면 뭘로 보지만?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면 양도로 보지만 어디에 대한 현물 출자라면? 자기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개인 사업을 위한 현물 출자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개인 사업을 위한 현물 출자라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게 공동 사업을 위한 현물 출자라면 자, 이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합유예요, 합유.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합유의 물건으로 본답니다. 아셨죠? 그럼 합유가 뭐냐면 지분은 인정되지만 그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대형 판례에 보면 부동산을 대고 돈을 대고 서로 공동으로 사업하고자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소유권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으로 출자된 부동산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대신에 저로부터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합유에 대한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주자는 사실상의 이전과 유상 이전을 보기 때문에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었냐면 지금은 그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겠지만 조합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조합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조합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본다지. 왜? 지금은 이제는 조합은 무조건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현물 출자는 당연히 양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조합이 법인으로 하기 전까지 조합에 출연된 자산은 무슨 자산을 본다? 합유의 자산을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합유의 대표적인 재산이 조합이었었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자, 현물 출자가 양도자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말고 현물 출자가 양도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현물 출자가
법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효율출자는 뭘로 보지만? 양도로 보지만 개인사업에 대한 효율출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대물변제입니다. 자, 대물변제인데 여러분들 대물변제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 무슨 말 떠올라요? 이혼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혼하면 무슨 말 생각납니까? 재산권 분할이죠. 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위자료 있죠. 그래서 이런 재산권 분할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이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아셨죠? 항상 얘기지만 우리 나중에 중국집 가서 같이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으면 뭐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왜요? 아니, 내 거 먼저 찾아와야 되잖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먼저 뭐 먼저 찾아야 돼요? 내 거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위자료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위자료를 받으면 소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위자료 받았어? 이거 소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응? 에이, 얘기했잖아.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맞은 돈 갖고 세금 내라고 하면 마음까지 아파지니까 위자료는 세금이 아니에요. 소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위자료 받아서 세금 안 내요. 자, 근데 이건 위자료가 뭐가 문제냐면 위자료를 받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위자료를 줘야 되는 사람의 문제야. 그럼 위자료 주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런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뭐 했을 때? 대물 변제했을 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 시에는 이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예? 뭐라고요? 그래요. 자, 갑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3천을 줘야 된대요. 그럼 위자료 3천은 갑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채무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채권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 위자료를 돈으로 주고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어. 클리어야. 아셨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다 보니까 1,000만 원짜리 부동산으로 이 채무의 가름에서 뭐 한다? 그 대물로서 변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변제를 하되 무엇으로서? 부동산 등으로서 대물 변제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대물 변제가 양도예요? 아니에요? 양도인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사실상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이 있죠? 사실상 이전이 있죠? 그럼 유상 이전이에요? 뭐라고요? 채무 변제니까? 그럼 유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유상이라고 하는 거?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으면 유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 급부가 금전인 것을 뭐라 하고? 매매라 하고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 하는데 지금 반대 급부로서 금전이나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럼 왜 유상 이전이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유상 이전인고 하니 무엇의 감소다? 채무의 감소예요. 그래서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상이라 함은 내가 뭐예요? 금전이나 금전 외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면 내 채무가 줄어든다면 내 채무가 감소된다면 그 채무의 감소도 당연한 무엇의 이전이다? 유상의 이전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회계학을 하다 보면 자산이고 부채고 자본인데요. 알겠죠? 결국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유상이지만 부채가 줄어드는 것도 뭐가 된다? 유상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따라서
대물 변제가 왜 유상 이전이냐 하면 대물 변제가 유상 이전이냐 하면 무엇의 감소 때문이다? 채무의 감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라는 말 결정하면 안 되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 이전이 재산권 분할에 의한 이전이라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을 거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것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거기 밑에 보시면 물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납을 하게 되면 재산세를 물납을 한다. 재산세 물납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재산세 세금 1,000만 원을 물납해야 되는데 이 재산은 옛날에 600만 원 주고 샀던 물건이야. 그러면 얼마에 대한 양도차익이 생겨요? 400에 대한 양도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왜 유상이전이야? 물납도 조세 채무지 않습니까? 물납을 조세는 조세 채무인데 이런 조세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게 물납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세 물납도 양도이다 아니다? 조세 물납도 양도인 거예요. 아셨죠? 그럼들 재산세를 물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납세가 발생한다? 양도 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담부 증여 우리 했었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뭐 한다고 했을 때? 부담부 증여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시가 5천이고요. 시가 5억이고 채무 3억이에요. 자, 이 부담부 증여했을 때 순수 증여분 얼마예요? 순수 증여되는 것은 2억이죠. 채무 감소되는 부분은 3억이죠.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 무슨 세금 내고? 증여세 누가 내는 거예요? 을이 내는 거죠. 맞죠? 채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 내죠? 양도세 내는데 누가 내는 거예요? 갑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보다시피 대물 변제나 부담부 증여가 양도인 것은 무엇의 감소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의 감소가 있기 때문이죠. 이해하셨죠? 채무 감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이미 공부했었어요. 어디서 했냐면 어디서 했었지? 그래, 취득세에서 했었어요. 우리 취득세 할 때 취득가액은 얼마죠? 얼마짜리 취득한 거예요? 5억짜리 취득한 거 맞죠? 채무 인수액을 포함해서 취득가액 정하는 거기 때문에 5억입니다. 이때 그러면 세율은 얼마죠? (2억에) 대해서는 3.5%. 채무 인수액에 대해서는 채무 인수액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잖아요. 몇 프로예요? 4%예요. 응? 62페이지인가 한번 가보실래요? 환장하네. 어? 환장해요. 62페이지가 아니구나. 취득세 납세무자 편인데 이제 자 56페이지네. 56페이지 가봐요. 56페이지.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그림 나와 있죠. 그림이 아니라 글 나와 있죠. 그래서 채무 인수액은 뭘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똑같이 적혀져 있죠. 증여 부분은 몇 프로? 3.5%. 채무 인수액은 4%.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자, 오케이? 네, 다 배우셨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이렇게.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양 들어보지 않는 경우 여기서부터 할게요.